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기수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등기 절차 총론을 배우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서류를 공부를 했어요. 이제는 각하입니다. 그죠? 여기서 한 문제를 출제할 수 있죠. 그죠? 우리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에는 각하 사유를 명문으로 11개를 딱 정해놨어요. 그럴 때 1호, 2호, 10호만 알면 됩니다. 나머지는 상식선에서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하면은 미성년자는 나이트클럽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그럼 입장 안 시켰다.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걸 법률 용어로 말하면 각하 사유이기 때문에 각하를 시켰다. 이런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미성년자는 나이트클럽에 입장할 수 없는데 입장을 시킨 거예요. 이게 각하 사유인데 각하하지 않고 등기를 실행했다면 그 각하 사유 1호, 2호는 당연 무효입니다. 무조건 무효입니다. 무조건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거예요. 직권으로 말소해야 되는데 안 하면 말소시켜달라고 이의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3호에서부터 11호는 실체관계 여부를 따져서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유효가 되는 거예요. 유효. 그 유효가 되니까 말소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물을 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직권말소 대상인 것은 이라면 이거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직권말소 대상이 아닌 것이라면 아래 거를 찾아내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위에 1번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관할 위반이거든. 내가 부산에서 집을 샀다면 부산 등기소 가서 등기해야지 서울 등기소 가서 등기를 하면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잖아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라는 말은 등기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것만 공부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10번을 하나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위조된 서류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유효냐 무효냐? 유효입니다. 유효. 그러면 가장 전형적인 애는 이거예요. 이거 자 보세요. 소유자가 갑, 소유자가 갑인데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하면 갑은 매도인입니다. 인감 제출해야 돼요. 했어요. 그럼 등기가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갑이 위조된 인감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위조된 인감은 쓸모 없습니다. 쓸모 없다는 말은 서류가 안 들어온 거예요. 안 들어와도 등기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말은 인감 제출해도 안 해도 등기는 바로 되어졌죠. 그럼 이 등기는 무효로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위조된 인감, 위조된 개명 허가서에 의해 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유효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는 우리가 많이 접하거든. 여기 보니까 등기 능력 없는 물건이거나 권리. 등기를 할 때는 등기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돼요. 여기서 권리이라면 점유권, 유치권, 동산질권, 분미기지권, 특수지역권, 토지통행권 등기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법령의 근거가 없는 특약입니다. 자, 우리 공시법 시간에 분리처분할 수 없다는 것은 3번이 나오죠. 그죠?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 분리처분할 수 없다. 저당권과 비담보채권 분리처분할 수 없다. 지역권과 요역지 분리처분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지분이 나오죠. 지분. 자,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지분만 소유권 모르는 게 할 수 없다. 조심할 때 지분만 이전 등기는 됩니다. 보존 등기는 안 돼. 상속 지분만의 상속 등기, 지분의 용익권을 설정할 수 없다. 용익권은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이지 지분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합유 지분은 등기부에 표시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합유 지분, 이전 등기, 저당권, 가압류 등기는 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중입니다. 이중. 이미 소유권 보존등기를 다시 보존등기 안 되죠. 전세 준 집을 다시 전세 줄 수는 없죠. 자, 동시 신청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는 반드시 동시에 들어왔을 때만 등기를 해줍니다. 따로 들어오면 등기 안 해줘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에 환매 특약은 등기 대상이 아닙니다. 자, 촉탁으로 해야 될 걸 신청을 하면 안 되죠. 농지에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어. 하천에는 용익권을 할 수 없어. 부동산 일부는 방 한 칸입니다. 방 한 칸에 소유권, 저당권, 가압류 들어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여러분 여기서 1번부터 18번은 전부 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니까 직권말소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걸 정리해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자신청과 방문신청이 있을 때 핵심 3개만 딱 알면 되죠. 그죠?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전자신청할 수 없다. 그걸 기억해두고, 전자신청의 대리는 자격자 대리만 되죠. 그러나 방문신청의 대리는 제한이 없죠.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되어요. 이 인감이라는 말은 방문신청에서만 사용하는 겁니다. 전자신청에는 인감이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컴퓨터로 하는 모든 것은 공인인증을 받아요. 그럼 본인 여부가 확인이 되었죠. 인감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사용자 등록인데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죠. 이때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할 때 인감증명과 주소를 정리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돼요. 정리를 할 때 전자신청할 때는 인감은 필요가 없어요. 전자신청하기 위해 사용자 등록을 할 때는 인감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에게 등기 사무를 맡겼다면 대리인만 사용자 등록을 하면 돼요. 본인은 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들 본인이 전자신청하면 본인이 사용자 등록해야지. 근데 대리인에게 맡겼다면 대리인만 사용자 등록하면 돼요.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고 3년이 다가오면 연장이 되죠. 그거는 전자문서로 되죠. 따라서 연장할 때는 등기소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 그래 기억해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완료 후에 절차예요. 여러분들 등기소에서 등기가 끝났다면 세 군데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보내주게 되어 있어요. 하나는 대장소관청, 권리관계의 변동은 등기부가 기준이죠. 따라서 권리관계의 변동은 등기부를 먼저 고치고 대장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알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등기소에서 등기가 끝났다면 등기 권리자에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통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보세요. 자, 아까 전에 제공이라는 말이 있고 작성이라는 말이 있거든. 그러면 등기필 정보 제공은 신청할 때 쓰는 말입니다.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통지라는 말은 등기가 끝났을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필 정보 제공은 의무자가 하는 거예요. 등기가 끝났다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통지는 등기 권리자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등기 권리자에게 통지를 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이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입니다. 그러면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죠. 그러면 변경 등기, 경정 등기, 말소 등기, 말소 회복의 등기 이런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죠. 그죠? 그래 정리해두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세무서에 통지를 한다는 말은 과세 자료를 보내는 겁니다.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가등기 때도 보내요. 여러분들
가등기도 등록세는 납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이죠. 권리관계의 변동이 있다면, 그게 소유권의 변동이 있다면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되는 겁니다. 등기부와 대장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소유권 보존, 소유권의 등기명인의 표시 변경, 소유권의 변경, 소유권의 말소 기억해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완료 통지죠. 이 세 개를 꼭 기억해 두세요. 정리를 할 때 이래 합니다. 등기소에서 등기가 끝났다면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를 하는데 안 하는 세 개가 있어요. 그거는 성소한 등기무자 채권자 대위신청 직권 소유권 보존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필정보는 작성하지 그 대신 등기가 끝났다는 등기 완료 통지만 보낸다. 요걸 기억해 두고,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이 말은 등기필정보가 분실이 됐다면 재교부는 안 됩니다. 그러면 등기소에 직접 가서 본인 여부 확인받아야 돼요. 이때 등기소에 직접 갈 때는 인감증명서를 들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등기소에서는 우리가 의무자의 인감증명과 신분증을 보고 본인 여부 확인했어 하고 난 다음에 말소 등기하고 난 다음에 말소했다는 것까지도 알려주죠. 이게 등기 완료 통지예요. 그 다음에 관공서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않죠. 그 대신 등기 완료 통지는 한다. 요 5개를 기억해 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의신청이네요. 그죠? 여러분들 이의신청은 시험에 나올 확률은 60%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공부를 해보죠. 이의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이죠. 조심할 때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하면 틀립니다. 부동산 소재지죠. 그 다음에 이의신청서는 등기소에 제출을 하죠. 이의신청은 법원, 이의신청서는 등기소, 그렇게 기억해 두고, 이의신청인이죠. 그죠? 각하 결정이 있고 등기 실행이 있을 때, 여러분들 보세요. 당사자는 각하 결정이든 등기 실행이든 당사자는 이재기가 다 돼요. 그러면 동일하니까 시험에 내더라도 틀릴 리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제3자가 되냐 안 되냐 이 말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제3자는 당사자를 제외한 사람은 전부 다 제3자입니다. 그러면 이해관계인도 제3자가 되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이 이해관계인이냐 아니냐는 등기부 상에서 따집니다. 따라서 등기가 되어 있어야 이해관계인입니다. 등기가 안 되어 있으면 이해관계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각하 결정이니까 등기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제3자는 이의제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등기 실행이죠. 등기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이해관계는 있을 수 있죠. 제3자가 이의제기할 수 있다.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할 수 없다. 이의신청은 구두로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서면으로 하고 이의신청의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등기관이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을 하면 3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어야 한다. 최근의 시험에는 이의 신청인에게 보내어야 한다. 이래 시험에 출제를 했죠. 그러면 이제 이래하면 틀릴 리가 없어요. 이제는 중요한 거,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관할 지방법원에다가 이의신청서를 보냅니다. 이의가 이유 있다면 보내는 거 아니에요. 없다면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의신청이 있다면 등기부에 가등기 또는 부기등기를 해놓고 이의제기에 대한 약식 재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등기 절차 총론이 끝난 겁니다. 이제부터는 강론이에요. 그래서 사장은
권리죠. 이 권리라는 게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를 말하는 겁니다. 소유권의 가장 전형적인 예는 소유권 이전이고, 소유권 이외는 뭐 전세권이나 저당권이 되겠죠. 소유권의 처음에 소유권 보존입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들, 미등기 부동산에 법원의 소유권에 관한 처분의 제한의 등기 촉탁이 있었을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한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뒤에서 앞으로 가야 돼요. 그 말은 처분의 제한은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를 말하잖아요. 즉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가 소유권에 들어왔을 때 직권 보존등기한다는 말이에요. 법원에서 촉탁으로 들어왔을 때 직권 보존등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법원 이외의 행정기관에서 들어오면 직권 보존등기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압류는 제외가 됩니다. 압류는 세무서에서 하잖아요. 세무서는 법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등기명령 촉탁이 있다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한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34회 시험의 답이었죠. 그죠?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소유권 보존 등기하느냐 소유권 이전 등기하느냐 이렇게 시험에 출제를 했죠. 보존 등기죠. 이전 등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인이거든. 이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토지 소유권 보존을 묻는지 건물 소유권 보존을 묻는지를 구별해요. 이때 여기에 1, 2, 3과 여기에 1, 2, 3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차이 나는 거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는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는 신청할 수 있으나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는 신청이 안 돼. 왜? 토지는 국가가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야지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면 안 돼. 왜? 토지의 첫 출발은 개인으로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걸 유념해서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전인데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거래 가액이죠. 그냥 간단하게 1번에 소유자 값, 2번에 을에게 이렇게 30억 이렇게 써줘. 그럼 이거는 2006년 1월 1일 이후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권리자 기타 사항란에 기록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2006년 1월 1일 이후죠. 그럼 이전에는 안 했다는 거예요. 매매 계약서입니다. 그러면 판결서를 가지고 오면 거래가액은 등기하지 않습니다.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왔을 때만 해. 그 다음에 권리자 기타 사항란이죠. 이걸 과거 시험에 등기 원인란에 기록한다. 틀렸죠. 그죠? 권리자 기타 사항란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목록이라는 말은 부동산이 여러 개잖아요. 그러니까 2개 이상일 때 목록을 작성하는데 예외적으로 1개라 하더라도 매도인이 10명이다. 매수인이 10명이다. 이때는 1개인 경우에도 매매 목록을 작성한다. 마지막에 매매 목록을 첨부한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부에 기록하지 않아요. 그죠? 매매 목록을 첨부하지 않았을 때 거래가액을 등기합니다. 이유는 매매 목록을 첨부한 경우에는 매매 목록 속에 거래가액이 나오기 때문에 등기부에는 별도로 기록하지 않아요. 그래 정리해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인계약서인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에서 금인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볼게요. 계약이면서 소유권이 이전되면 금인을 받아라 이 말입니다. 자 볼게요. 계약이면서 소유권이 이전되면 금인 받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은 맞아.
소유권이 이전한데 그럼 금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계약이 아니야. 소유권이 이전데 금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경매나 공매나 상속이나 취득시효나 토지 수용이나 진정명예보관 계약이 아닙니다. 계약이 아니니까 금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가등기 때 소유권이 이전되느냐 본등기 때 소유권이 이전되느냐 본등기죠. 그러면 금인은 본등기 때 받는다. 이래 이해해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위로 가시면은 자 이제 수용이네요. 그죠? 요 수용은 시험에 넣을 확률은 30%인데 먼저 이 두 마디를 먼저 이해를 합니다.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은 단독 신청이죠.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의 말소는 공동이죠. 우리가 앞에서도 시작과 끝은 같아야 됩니다. 신청이 단독이면 말소도 단독, 신청이 공동이면 말소도 공동. 그러나 수용에서는 틀려요. 그래서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등기 원인은 토지 수용, 원인일자는 수용의 개시일이죠. 이걸 과거 시험에 수용의 재결일 이래 쓴 적이 있어요. 개시일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면 수용의 개시일만 되면 그 부동산 위에 존재하던 모든 권리는 소멸해버립니다. 따라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하는데 안 하는 예외 3개. 그래서 수용되기 이전에 상속등기는 말소하지 않고 요역지 지역권의 등기는 말소하지 않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서 존속이 인정된 권리는 말소하지 않는다. 요 3개를 암기해두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동 소유예요. 이거는 2개만 딱 알면 되는 겁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 이렇게 출발합니다. 공유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지분에 가압류 들어올 수 있고 지분에 상속이 들어갈 수 있고 지분에 저당권이 들어갈 수 있고 지분에 소유권 이전이 되어요. 그러나 합유 지분은 등기부에 표시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X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이겁니다. 자, 보세요. 공유에서는 지분이 변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합유에서는 합유자가 변하면 이전 등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변경 등기를 합니다. 왜? 공유는 지분이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이 되는 거예요. 합유는 지분을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이 아니고 변경을 합니다. 그러면 시험에 낼 때 이 자리에 합유명인 변경하면 O, 소유권 이전하면은 X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공유물이죠. 그러면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 단독이냐 공동이냐를 갖고 내는 겁니다. 암기할 때 이렇게 하세요.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의 변경 등기거든. 공유물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공유자 전원이가 써야 됩니다. 공동신청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단독이 오면 틀리는 거예요. 단독이 오면 틀리는 거예요. 공동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환매 특약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 1번은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죠. 매도인이 권리자, 매수인이 의무자. 제가 그랬죠. 모든 등기에서는 매도인은 의무자고 매수인은 권리자인데 환매에서만은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인이 권리자, 매수인이 의무자.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는 반드시 동시에 들어와야만이 등기를 해줍니다. 따로 들어오면 등기해주지 않아. 그래서 순위번호가 2개, 신청서가 2개. 여러분들 이런 논리죠. 갑,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예일 환매를 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소유권 이전, 이거는 환매. 등기가 2개죠. 번호도 2개잖아요. 그래서 순위번호가 2개, 신청서도 2개. 환매권을 행사하면 환매특약은 직권으로 말소를 하고 불행사하면 공동 말소잖아요. 그거를 이해해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탁 등기인데,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먼저 한번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린다면,
소유권 이전이 신탁이 있고 소유권 이전과 환매가 있어요. 자, 이게 차이가 뭐냐면은 소유권 이전과 신탁 등기는 일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죠. 그럼 여기는 신청서가 하나예요. 근데 여기는 신청서가 두 개예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라면 번호, 순위번호가 하나죠. 그러나 환매는 순위번호가 몇 개입니까? 두 개. 이게 반대입니다. 반대. 그러면 여기서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일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동시 신청한다. 그래서 신청서가 하나이다. 그거를 기억해 두시고, 자, 이리로 갑니다. 순위번호가 하나, 신청서가 하나. 근데 조심할 때 신탁 원부는 부동산마다 별개의 신탁 원부죠. 쉽게 말하면 부동산을 10개 맡겼다. 그럼 신탁 원부도 10개가 들어갑니다. 정리를 하면 순위번호는 하나, 신청 정보는 하나, 신탁 원부는 부동산마다 별개의 신탁 원부. 그렇게 정리해두면 돼요. 자, 여기서는 이 말만 여러분들 안 쏘가 넘어가면 돼요. 자, 여기서 이 두 개는 우리가 자주 접하죠.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 안 하면 위탁자, 수익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만 조심합니다. 자, 보세요. 대위 등기를 동시에 한다면 틀리는 겁니다. 안 하니까 대위 신청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대위 신청하니까 대위 등기를 동시에 한다는 말은 X가 됩니다. 이걸 시험에 2번을 답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실행인데 보세요.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 합유입니다. 그럼 이 자리에 공유가 들어오면 X죠. 그래서 공시법 시간에는 공유 아니면 합유인데 합유는 2번밖에 없어요. 그게 앞에서 민법상 조합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 조합원 전원 명의로 등기를 하여한다. 이때 합유고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 합유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합유죠. 그러니까 수탁자가 변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하느냐, 합유명인 변경 등기하느냐, 합유명인 변경입니다. 그럼 이 자리에 소유권 이전이 오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공유는 지분이 변하면 소유권 이전, 합유는 합유자가 변하면 변경, 합유명인 변경이에요. 그 다음에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다는 말은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등기죠. 과거 시험에 이거를 부기등기라면 X입니다.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주등기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4번을 시험에 답으로 2번을 만들었어요. 자, 보세요. 법원은 수탁자 해임의 재판을 한 경우에는 여기 보세요. 촉탁한다죠. 촉탁. 이거를 신청한다 이래 시험에 낸 거예요. 법원은 관공서잖아요. 관공서니까 촉탁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자, 이걸 만약에 시험에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낸다면 자, 보세요. 변경등기입니다. 변경등기 할 때 법원이 하느냐, 법원의 촉탁을 하느냐, 법무부 장관의 촉탁을 하느냐, 등기관의 직권을 하느냐, 이걸 구별하는 방법은 있잖아요. 자, 이렇게 구별을 해보세요. 수탁자, 자, 수탁자, 해임, 수탁자, 해임의 재판, 이걸 갖고 구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아주 쉽죠. 왜냐? 재판자가 들어가 있죠. 그럼 여기 보세요. 재판은 어디서 합니까? 법원에서 하잖아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해임까지만 들어간 거예요. 뒤에 재판은 안 들어갔어요. 그럼 여기 보세요. 해임이 나오죠. 그럼 이거는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럼 이제는 그냥 수탁자만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수탁자가 변했죠. 이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탁자 하면 직권, 수탁자 해임하면 법무부 장관, 수탁자 해임에 재판하면 법원. 이렇게 공부를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소유권 이해입니다.
여러분들 소유권 이외에 필요적 기재, 임의적 기재를 공부하는 요령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는 3개만 공부하면 됩니다. 처음에 여기에 이제 많이 나올 텐데, 요 위에도 많이 나올 텐데, 이거를 갖고 바로 공부가 되는 거예요. 이걸 공부가 된다면은, 자, 보세요. 여기에 지상권이 있다, 지역권이 있다, 전세권이 있다, 임차권이 있다, 저당권이 있죠. 저거를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빌려 쓰는 겁니다. 땅을 빌리든 건물을 빌리든 돈을 빌리든 빌려 쓰는 거예요. 빌려 쓸 때는 2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 사용료 줘야 돼요. 하나는 빌려 쓴다면 빌려 쓰는 기간이 있죠. 그럼 답을 딱 하면 사용료는 돈이잖아요. 빌려 쓰는 기간은 시간이 되나요? 자,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돈이 들어가면 필요적입니다. 시간이 들어가면 임의적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시간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 말은 시간은 필요적 기재가 한 개도 없어요. 전부 다 임의적 기재이거나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돈은 필요적이에요. 그러나 예외 3가지가 있다. 그게 여기에 지상권과 지역권의 치료 없어도 되죠. 저당권에 이자 없어도 되죠. 임차권에는 차임이 필요적 기재지 보전금이 필요적 기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돈은 필요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 글 없어요? 채권의 평가액 돈이잖아요. 그러면 필요적입니다. 매매 비용 돈이잖아요. 그럼 필요적이에요. 매매 대금 돈이잖아요.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 돈이잖아요. 양도액 돈이잖아요. 돈이 들어가면 전부 다 필요적이다. 요 3개를 제외하는 겁니다. 그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전세는 목적이 있죠. 그죠? 자, 여기서 조심할 때 전세는 목적이 필요적 기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볼 때 목적인 범위라는 말이 있고 목적과 범위라는 말이 있어요. 목적인 범위는 범위를 말합니다. 그럼 이거는 맞는 표현이에요. 목적과 범위는 둘 다를 말하죠. 그럼 이거는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변제기와 이자는 저당권에서는 임의적 기재죠. 건저당권에서는 기재사항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 밑에 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상식으로 풀어볼게요. 이거 돈이잖아요. 이거 돈이잖아요. 이거 돈이잖아요. 이거 돈이잖아요. 돈이 들어가면 필요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권이네요. 그죠? 자,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면 먼저 이 2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죠. 성역지는 부동산 일부에 되니까 합필할 수 있어. 요역지는 전부만 돼, 일부는 안 돼. 그러니까 합필할 수 없어. 성역지에는 요역지를 표시하고 요역지에는 성역지를 교차 표시한다. 맞죠? 성역지는 공동신청으로 하고 요역지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 그래서 이 공동신청에 성역지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 요역지 소유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해두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도 지역권의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있다 아니면 없다라고 쓸 거 아니야. 있다. 그러면 이건 지상권의 지역권이죠. 그러면 부기등기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2개는 그냥 이 말이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요역지와 지역권은 분리 처분할 수 없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요역지 소유권과 지역권은 분리 처분할 수 없다.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도 자동으로 가. 자동으로 가기 때문에 별도 이전 등기를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까지 해놓고 전세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고생을 했습니다.